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볼 대학은 서울대.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은 이제 추천의 지역 균형하고 종합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일반이라고 하는 전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은 이 지역 균형은 다단계예요. 1단계에서 서류 3배수,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추천 인원이 학교별 2명이고요. 수능 최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기준에서 인문, 자연 모두 다 3합 7입니다. 면접 방식은 생활기록부 및 학업 역량에 대한 구술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고, 수시 모집 일반 전형은 이제 재심을 활용인데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요소죠.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 세 가지의 평가 요소를 서울대는 반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반영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에 맞춰가지고 학업 역량이나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에 대한 평가들을 다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함께 하나 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서울대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게 있죠. 인문 계열에서는 경제학부만이 권장 과목으로 미적하고 확통을 이제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연 계열입니다. 서울대는 이제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심은 필수적으로 이제 권장 과목은 이수를 하면 좋다. 근데 서울대를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종합전형에 교과 이수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핵심이든 일반 권장이든 다 이수하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고3이 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화학생물공학부, 식품영양학과, 첨단융합학부 요 세 개 모집 단위가 교과 이수 과목이 조금 변경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지역균형 입시 결과부터 볼 건데 제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용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입시 결과를 가지고 이 지원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50% 컷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70%까지를 반영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추합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볼 거냐.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24대나 재작년 23대가 전형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부분에서의 어떤 공통점들을 봤을 때는 거의 최초가 70% 컷도 거의 최초 합격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70% 컷을 저는 이제 기준으로 잡았고, 24년 것만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24, 23년 혹은 24, 23, 22년의 평균치를 내서 지원 방향을 잡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더 입맛에 맞게 한번 입결들을 판단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24, 23년 두 개의 년치를 다 한번 보여드립니다. 근데 경영대학은 1.18 정도 나왔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있는 국어 국문학과, 언어학과, 중어 중문, 불어 불문, 서서문, 종교, 미학, 영어 영문, 아시아 언어 문명, 노노문, 도고동문, 고고 미술사, 철학 13개의 모집 단위가 인문계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70%가 1.31 정도. 그리고 이제 역사학부가 1.46으로 인문계열보다는 조금 더 낮았다. 아무래도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류평가 요소를 반영을 하면 무조건 내신이 좋은 친구를 뽑는 건 아니니까. 사범대학의 인문계열은 전체적으로 8개의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사회교육, 국어교육, 지리교육, 도고교육, 역사교육, 불어교육, 윤리교육. 전체 평균 기준 아마 1.2 정도 되는 것 같고, 영어 교육이 그 중에서 좀 매우 높습니다. 70% 기준에도 1.02. 사회교육과 국어교육이 1.1대 정도고, 나머지가 다 1.3 정도의 컷에서 이제 기준이 잡히는 것 같아요. 24년 기준 하면. 23년에 비하면 학업 역량이 좀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윤리교육은 미공개지만, 아마도 지리, 도고, 역사, 불어 정도 사이에 껴있지 않겠느냐.
사회과학 계열은 사회학과,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심리학과, 사회복지, 지리학과에서 총 6개 모집단이고 70%코 기준에서 평균을 보면 한 1.25 정도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 정치, 경제는 1.1대에서 거의 입결이 정의가 되고 심리, 사회, 지리는 한 1.3대에서 좀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평균은 1.25라고 하지만 각 모집 단위의 선호도에 따라서는 학업 역량 편차가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모집 단위들의 각각의 50%, 70% 컷을 좀 더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과학은 인문계열 기준했을 때 소비자 아동학부에 아동가족학 전공하고 소비자학 전공 이 두 모집 단위가 있는데 아동가족학이 한 1.15, 소비자학이 1.35 정도 됩니다. 농업생명에서는 유일하게 인문계열에 속해 있는 게 농경제사회학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기준하면 1.42 정도의 컷이었어요. 그러면 농경제사회학은 앞에서 보신 경제학부 그리고 경영학부 요 두 개의 모집단이 1.18, 1.18 그거에 비하면 농경제 사회가 1.42, 50% 1.39니까 농경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영 영재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친구들의 어떤 대체제 조금 낫지 않겠냐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연 계열에서의 생활과학은 식품영양의료학인데요. 평균값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식품영양이 한 1.4대에서 의료학과가 70% 기준까지 잡으면 1.6 정도 50%가 1.48이니까 한 1.5 정도에서 한번 지원 전략을 세우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70%가 1.28이고 첨단융합학부가 1.29인데 얘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모집 인원이 자유전공이 30명, 첨단융합이 20명인데 작년인 24년에 모집 인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작년에 24인 자유전공 20명이 올해 30명으로, 첨단융합이 30명인데 올해 20명으로 인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입결도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올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둘 다 1.3 이내에서 한번 지원 전략을 세우자.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선에서 합격을 했어요. 실제로 23년 입결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50%에서 70% 사이가 1.5, 1.6 사이니까 올해 요거보다 조금 더 촘촘해질 거로 보여집니다. 작년 기준에서도 0.04 정도 낮잖아요. 그럼 올해도 한 1.50에서 뭐 1.5에서 뭐 1.55 사이 정도? 1.4나 1.3 정도에서 간호대학을 쓰는 친구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과 계열입니다. 항공우주, 컴퓨터공학, 에너지자원공학, 전기정보공학, 화학생물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원자핵공학, 건설환경공학, 건축학, 조선해양공학 평균으로 잡으면 1.32 정도이긴 한데 여기는 좀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우주하고 컴퓨터 요 두 학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에너지자원이 24대 높았는데 23년에 입시 결과 컷을 보면은 원래 밑에 있었던 모집단이었거든요. 상당히 높아졌다. 근데 올해 1.08, 1.17에 에너지자원공학과 쓰는 거는 조금 아깝지 않나. 일반적으로 항공우주하고 컴퓨터하고 전기정보공학이 가장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1.1 정도 이내에서 정의가 좀 되는 것 같고 그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1.4 기준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매년 조금씩 편차 차이들이 나다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입결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오차 범위를 만드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개별 모집 단위 치고도 뭐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전기, 화학, 재료, 기계는 인원도 많아요. 10명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제 지원자들 대상했을 때 편차값이 많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자핵 공학이나 조선해양 공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집 단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1.5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 여지들이 보인다.
농업생명 보시면 응용생물, 식품동물 생명, 산림과학, 조경지역 시스템, 바이오 시스템 소재, 식물생산과학,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그 중에 이제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는 올해 신설되는 모집단이기 때문에 입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 기준해서 한번 라인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들 기준하면은 응용생물화학부가 1.19로 제일 높았고, 나머지는 평균 1.3대 정도인데, 23년 입결까지 따져보시면 응용생물이 작년에 유난히 높았거든요. 올해도 이 정도로 높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으니까 농업생명은 1.3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모집 단위들을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사범대학 자연계열은 수학교육, 화학교육, 물리생물, 지구과학인데 물리생물, 지구과학이 미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은 23년 입결을 좀 참고해서 보시고, 수학교육하고 화학교육이 24년 기준에서 1.2였으니까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 5개의 사범대학 계열이 1.2 혹은 1.2에서 1.3 사이 정도에서 좀 기준이 잡히지 않겠느냐, 합격선이. 그러니까 1.3 이내에서 지원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릴 것 같은데, 자연과학 계열은 이제 물리학, 화학, 수리과학, 통계, 생명과학, 지구환경과학이잖아요. 커수의 기준으로 해도 평균은 1.29, 근데 1.24에서 최대 맥스가 1.394입니다. 70% 기준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1.3 이내에서 아무래도 모집 단위에 맞는 그런 교과 이수 과정이나 진로 탐색 노력 같은 것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여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70%가 1.11인데 50% 1.04입니다.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모집 인원이 39명이에요. 그러니까 20등에 1.04입니다. 27등에 1.12. 그러니까 단순히 1.11만 보지 마시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학원 명령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정말 많이 지원한다. 그러니까 1.1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9명 모집인데 작년에 경쟁률이 8대 1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예과는 1.1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1.0에 가까울수록 좀 더 유리한 것 같다. 수의예과 보시면 70% 기준 1.06입니다. 뭐 50% 1.06인데 그냥 4명밖에 모집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그냥 고지고대로 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올해 2명이 늘어서 6명 모집이에요. 그러면 입결 컷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학업 역량적인 부분이 더 우수한 애들이 더 많이 몰려서 더 촘촘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의예과 유사하게 일단 1.1 이내에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약학과 11명 모집하네요. 70% 기준하면 작년에 1.16, 23년 기준에도 1.19였으니까 대략적으로 1.1에서 1.15 사이에서 아마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다단계 전형이에요. 1단계에서 2배수 모집을 하고 면접을 보는데 1단계에서 서류 평가가 끝나면 그냥 2단계는 면접으로만 뽑습니다. 왜 이렇게 뽑냐면 재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 재시문 기반이다 보니 면접으로만 그냥 학생을 합격시킨다. 그러면 이제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재시문 활용 면접은 15분 동안 답변 준비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면접을 진행합니다. 각 모집 단위에 맞는 재시문 면접 평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요거를 보시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가 어떤 이제 교과 과정의 재시문을 활용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적성 인성 검사는 미술대학의 디자인, 음악의 국악, 수의의 수의, 의과의 의과, 치의학의 치의학, 이 5개의 모집 단위는 적성 인성 면접도 반영을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솔직히 입시 결과를 본다고 해서 일반고가 쓸 수 있느냐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종합전형에서의 합격한 학생들의 고교 유형별 현황인데요. 이 노란색 체크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전형은 일반고 학생이 27.9%만 합격했습니다. 주로 합격을 많이 하는 다수가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 국제, 예술체육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특목을 중심으로 해서 합격하는 학생의 빈도가 훨씬 많습니다. 자연 계열은 과학고와 영재고가 압도적이고요. 인문 계열에서는 외국어고와 국제고가 압도적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재시문 면접을 통해서 이제 뚫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물론 일반고도 있지만. 그 일반고에서 이 학생부 종합 일반을 쓴다는 얘기는 3등, 4등, 5등 정도의 성적대에서 쓴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면 1, 2등은 추천을 받으니까 추천을 못 받는 학생들이 쓴다. 종합전형 입시 결과인데요. 뭐 평균 컷을 보시기보다는 지원하시고자 하는 각 모집 단위 입결들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많지 않고 일반고에서 지원한다면 전교 3등, 4등, 5등 정도 라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3, 4, 5등이 지원한다고 해서 학업 역량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특목 학생들은 지역 균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에는 외고 1등, 영재고 1등, 뭐 과학고 1등, 국제고 1등 이런 친구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 서울대 학생부 종합 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여기 있는 1등급의 숫자는 일반고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특목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일반고에서 합격하려면 어떤 그 서류평가적인 부분에서 정말 서울대가 요구하는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뛰어나야 돼요. 그 뭐 기준을 보긴 어렵지만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살펴보시라. 뭐 그나마 좀 눈으로 봤을 때 어문 계열 쪽이 조금 더 낮은 걸 보니 외고에서 실제로 이 지원했을 때 2등급 때까지는 1등급과 2등급의 어떤 구별이 없는 것 같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그 정도의 느낌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기 모집단이나 비인기 모집단에 따라서 지역 균형처럼 뭐 구별해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회복지가 50%가 1.53입니다. 사회복지학과 그렇게 인기 있는 모집 단위가 아닌데 불구하고 반대로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군에서 제일 높은 입결을 보여줬는데 지금 1.75예요. 높지만 아주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모집 단위의 50%, 70%의 편차값 정도 그 사이에 내가 껴있다라고 한다면 재시문 면접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도전하는 거 뭐 소위 얘기한 초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4번 계열 같은 경우에도 전체 평균은 1.76이지만 선호하는 모집 단위와 조금 선호하지 않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편차감은 납니다. 뭐 교육학과가 1.38, 뭐 국어교육 1.44, 윤리교육 1.53이잖아요. 요런 쪽에서 이제 일반고 3, 4, 5등이 도전할 수 있겠죠. 뭐 밑에 있는 뭐 불어나 도고 쪽은 이제 외고 쪽에서 이제 도전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경영대학 1.68, 70% 기준 1.95입니다. 상당히 높은 그 학업 역량이 필요한 것 같다. 4번 계열 자연 계열입니다. 이 지구과학, 화학교육, 물리, 생물, 수학교육 전체적으로 평균은 2.04이긴 하지만 각 모집 단위마다 약간씩의 편차값들은 있어요. 수학교육과 보면 좀 재밌는 게 70%가 3.8이에요. 편차가 1.59가 나는데 이렇게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23년도에는 생물교육이 1.27 정도 편차. 뭐 그렇다고 하면 이 70%컷에 걸린 친구들 거의 과학고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특정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잘하는 친구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연과학 계열 기준에서는 미공개되어 있는 모집 단위들이 많아서 23년 것까지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거를 더 권해드리고 평균적으로 2등급 초중반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천문학 전공은 이게 서울대 천문학이 대한민국 탑이다 보니까 이쪽은 진짜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1.59, 70% 기준 1.81. 그래서 천문학은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모집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 쓰고 싶으면 무조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써야 되겠죠. 나머지적인 부분도 그냥 2등급 내외에서 거의 정리가 된 것 같다. 공과 계열 보면은 지금 기계, 재료, 컴공, 산업, 항공, 우주 이쪽은 작년 입결을 미공개했습니다. 23년 거하고 좀 대조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공과 계열의 좀 특징은 23년에 비해서 24년에 3등급이라고 하는 이 학업 역량이 50%대인 모집 단위들이 이제 눈에 띄죠. 그러니까 이게 선호하지 않는 모집 단위. 과학고나 예를 들어 자사고 학생들을 기준해서도 한번 써보자. 약간 요런 마인드. 그런데 붙었다.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2등급대에서 써서 합격하는 게 평균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23년 때는 2등급 초반대였고 24년에 데이터 자료만 2등급 중후반대이긴 한데 저는 2.3에서 2.4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뭐 일반고 기준은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을 생각했을 때 그 정도가 딱 적정선인 것 같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대를 쓰려면 특목도 2등급 이내여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높다. 뭐 과학고도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생명 계열 유사합니다. 평균은 2.39, 70% 기준했을 때 2.91. 23년 기준에서 봤을 때가 조금 더 좋긴 한데 그래도 뭐 2등급 초반 정도니까 2등급대에서 지원한다. 생활과학 인문계열이 1등급 후반대네요. 1.72, 1.76. 이쪽은 외고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반고 3, 4, 5등 라인 정도 되면 요 정도 내신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쪽에서 좀 많이 쓰지 않았을까. 이게 또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모집 단위일 수 있고 소비자학은 70%도 1.77이잖아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한번 노려봤을 것 같다. 생활과학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식품 영양은 1.899, 의료학과 2.02, 그냥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사이. 자유전공하고 이제 첨단융합도 한번 보면 자유전공 50% 컷이 2.21입니다. 첨단융합은 이제 3.0이고 간호학과도 지금 1.98에서 2.5 사이. 그러니까 2등급 초반 정도가 이제 적정인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일반은 뭐 특목이든 뭐 자사고든 뭐 일반고든 2등급 후반부터는 뭐 추합도 좀 돌아줘야 되고 아니면 그 모집 단위에 맞는 그 생활기록부가 정말 매력적이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일반고가 자사고는 혹은 특목을 이길 만큼의 매력적인 생활기록부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아무리 대학에서 여러 가지 상대평가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직접 비교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충분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걸린다. 일반고 입장에서는 요 일반 전형을 썼을 때 불리함의 핵심이 의과 50%고 기준 1.18, 70% 1.3, 치의학과 50% 1.35, 70% 1.53, 수의학과 50% 1.5, 70% 1.76, 약학 50% 컷 1.52, 70% 기준에도 1.8. 전사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추정을 해보면 1등급 초반에서 1등급 중반 정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원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울대를 한번 봤습니다. 서울대학교 25 전형과 작년 혹은 재작년의 입시 결과를 한번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입시를 보자는 연세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